7월 25일 마감 시작입니다. 자, 오늘 또 하락 종목이 2,000개 가까이 발생했지만 지수는 상승 마감했으면 특히 코스닥은 1%대 상승 마감했는데 2,000개 가까이 하락 종목 발생하면서 코스닥 1% 상승한 거 처음 봅니다. 진짜 처음 보는 그런 시장이 발생하고 있다. 비대칭적인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당분간 막을 수 있을 만한 이 시장에 변화를 줄 만한 일정 이벤트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FOMC 회의에서도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거는 상반기에 10조 원 넘게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들이 물론 다 삼성전자지만은 외국인 투자들이 추가적인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업종들로 수면수가 유입될 수 있을지. 왜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연준이 이번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동결하고 좀 지켜보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은 시장에서 호재죠. 환율도 단계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살 수 있는 그런 포석이 좀 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FOMC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의 수매수를 기대하고 있고 오늘 1조 3천억 가량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전부 포스코 홀딩스에서 나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랑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에코프로가 단단하냐? 에코프로는 바닥부터 중간층 고점까지 전부 개인 투자들이에요. 최근에야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세가 붙었는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매도가 나오거나 단기적으로 이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200만 원 간다고 믿고 있거든. 근데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뭐 다른 코스모 그룹주들이라든가 오늘 올라갔던 LS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들의 매수 주체가 아니에요. 주요 매수 주체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당연히 이익 매도를 하면서 종목에 리밸런싱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오늘도 기간이 받기는 받았는데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그룹주들이 전반적인 하락이 나왔고 그룹주들이 무너지니까 투자 심리가 또 에코프로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코프로가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제 투자자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그런 방향성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선택을 할 시간이 다가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은 에코프로 오늘은 뭐 SM, JYP 그리고 뭐 루닛, 큐렉소 이런 엔터 그리고 의료 헬스케어 관련 테마주로 수급이 분산은 되었는데 비중이 작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코스피 전체적인 시가총액 20% 이상은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코스닥은 30%가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네, 이러한 시장은 정말 처음 보다고 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처음 봅니다, 진짜. 저도 10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비대칭적인 시장이 반복되고 있고, 하나의 현상, 신드롬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다른 보유 종목들을 가지신 분들은 피곤하죠. 네,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저도 오늘 제 계좌 인증드렸잖아요. 내 종목 진짜 실적 좋은데 안 가요. 실적이 진짜 좋은데 안 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2차전지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말 그대로 바보가 돼버린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투자자분들이 2차전지를 사고 싶어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네, 시장에서는 수급이 정답이고 올라가는 종목이 정답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이제 좀 기분 좋았던 게 아시아 그 증시 중에 중화권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항생이 4%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중국이 민간 투자 확대 플러스 다음 이제 그 LPR 발표할 때 대출우대 금리 발표할 때 이제 지준율도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LPR을 인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오늘 중국 쪽에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중화권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점들 최근에 좀 중화권 증시가 약간 가시에 박힌 못 막 올라가고 싶은데 걔들이 계속 신경 쓰여 막 계속 막 채권 문제 뜨고 부동산 디폴트 나고 안 그래도 미국이랑 사이도 안 좋고 계속 귀찮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오고 있다는 점들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또 날랐고 포스코 홀딩스도 목표가를 거의 뭐 90만원 가까이 올리면서 지속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LS 그룹주까지 사실 근데 LS 그룹주는 저기 2차전지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시장이 말 그대로 이제 원리를 찾아라처럼 이제 찾고 있는 겁니다. 다른 2차 종목들 특히 최근 상승한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직 계열화 말 그대로 그 한 회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생산부터 유통부터 판매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수직 계열화를 갖춘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간다는 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 이제 오늘부터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의 변동성을 조금 더 확인해 보여야 되는데, 사실 뭐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네, 요새 저도 자료를 많이 안 찾아요. 왜냐면은 자료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에코프로가 200만 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가장 큰 변동성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한 거래 비중을 차지했고, 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죠. 처음 봅니다. 예, 두 종목이 32% 차지하는 거 처음 봐요. 네, 그리고 여기에 빅4, 뭐 NMF는 사실 빅4라고 하기에는 조금 쪽팔리죠. 주가 자체가. 네, 뭐 기관 외인들 다 매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싸잡게 되면은 네, 거의 뭐 35%가 넘어가는 비중이니까 얼마나 이 빅4의 비중이 높은지 그런 것도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한 게 이렇게 수급이 쏠렸는데도 불구하고 JYP라든가 뭐 SM은 높은 거래 비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좀 크게 나왔다는 점을 또 하나의 뭐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K-팝 이슈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이 SM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략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 테마주의 이 과열 농락, 오버행 이슈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 수익 비율이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원래 이래요. 네, 테슬라도 옛날에 막 2,000배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적 분석, 실적으로만 가느냐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적용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LS 그룹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그 전반적인 그룹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네, 2차전지 업종들 소재보다는 이게 원래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이제 전선 쪽, 특히 해상풍력 쪽이 더 높은데 이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수급이 이동한 것인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에코프로 루머가 굉장히 많죠 지금. 네, 여러분들 한 번씩 루머 쳐보시면은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워낙 오픈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에서 LG 에너지솔루션 관련된 업종들이 탄력이 나왔는데, 인도 여기 이륜전기차 1위 회사의 배터리를 공급한다 라고 좀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된 테마주들의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는 점, 뭐 LG랑 실질적으로 엮여있는 기업이 나인테크, 세안 메카닉스 이 정도인데 좀 많이 올랐다는 점도 나라 M&D까지 또 재밌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다른 종목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수급을 빨리 뺏어가고 있는 에코프로와 뭐 이번에 LS그룹이 합세를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네 가지 방향성들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네, 모든 걸 손절하고 에코프로를 산다. 모든 걸 손절하고 에코프로를 제외한 2차전지 종목을 산다. 그리고 그냥 이 시장을 관망한다. 그리고 내 주식은 나쁘지 않다. 내 주식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주식 출매하겠다. 이렇게 네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선택을 본인이 하시고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 안 하시면 돼요. 네, 선택은 본인이 모시기 때문에. 다만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과열됐다고 생각돼서 좀 무섭는데 그래도 더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 않겠지만은 더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7월부터 지금 12월까지 뭐 없어요. 일정이 없기 때문에 주도주가 계속 빡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뭐 200만 원 갈 때까지 힘주셔도 될 것 같고, 그거 아니신 분들은 다른 2차전지 종목들 찾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보유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축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다음에 잡으면 되잖아요. 매년 있는 일입니다. 매년 1000% 종목이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뭐 못 잡았지만은 또 다음 내년에 또 잡으면 되니까 그때는 또 계약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너무 뭐 배 아파하지 않고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조금 열받긴 한데 축하드리고, 아마 내일도 에코프로 관련 테마주 이슈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뉴스 이슈 나오면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